이번에는 근로소득의 인적공제 여부의 판정에 대한 얘기 볼게요. 이미 기본서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중복이 되는 거니까 봅시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의 전날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맞네요.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거주자의 직계 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맞고요.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이건 기본서에서 사원 등록하기 전에 다 배우셨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 항목별 적용 대상자, 우리는 주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공제, 그 밖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뭐 월세 이런 거 다 배우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출제되는 형태는 근로소득자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뭘 공제받을 수 있느냐 하고 해서 위에서부터 이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자, 그러면 근로소득자는 당연한 거고 그 소개가 종합소득 중에 하나니까 이걸 이제 일일이 암기하시려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쉽게 암기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일단 우리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받는 걸 일단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미 거의 다 암기돼 있어요. 우리가 연말정산 하실 때 기억해 보시면 기부금, 교육비, 주택 관련 자금, 주택 의료비, 보험료, 그 다음에 신용카드, 월세. 주로 많이 보셨던 거죠. 저는 이제 이걸 외울 때 이걸 이렇게 머리를 묶어서 기, 교, 주, 의, 보 이렇게 외우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자리를 찾아서 집어넣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 근로소득자는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이. 근데 이제 근로소득자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외워야 될 게.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다 공제 못 받아요. 단, 얘만 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암기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입력했던 기교, 주의보, 신용카드, 월세들은 다 근로소득자만 하는 거구나. 나머지 사원 등록에서 입력했던 기본공제, 추가공제 빼고 그런 거 다 같이 받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이 기부금이 약간 어렵다는 얘기지. 우리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 기부금은 나머지는 다 근로소득자만이에요. 이 사람만 받아. 나머지 사람은 못 받아. 사업소득 있는 사람 못 받고. 근데 이제 기부금은 구분이 이렇게 돼요. 만약에 기부금이 있는데 너는 사업소득만 있다. 지금 이제 암기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받지. 근데 사업소득만 있어요. 그러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기부금을 했다고 그럼 기부금에 지출된 만큼의 필요 경비라는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사업소득만 있으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없고 사업소득 빼고 나머지의 종합소득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뭐 이런 나머지 종합소득만 존재하면 이 사람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이. 사업소득만 있으면 그냥 비용 처리해라. 사업소득이 아닌 나머지 종합, 이게 없이 나머지만 있어. 그러면 똑같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아라. 그런데 둘 다 있어요. 사업소득도 있고 나머지 종합소득도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둘 중에 선택해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든지 필요경비로 산입하든지 이렇게. 이게 우리가 외워야 될 틀이에요.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지 않고 외우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기, 교, 주, 이, 보, 신용카드, 월세는 근로소득자만 나머지 사람 못 받는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말 안 한 연금, 뭐 자녀세액공제 뭐 이런 것들은 다 받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기부금만 좀 특이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를 볼게요. 45회 거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어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 사람과 근로소득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적용되는 항목이 아닌 것 하면 근로소득자만 받는 걸 찾아내면 되지. 이것이 있으면 둘 다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여기 들어있죠. 이건 근로소득자만 받는 거야. 이게 답이지. 본인 명의로 납부한 교회 헌금 이거잖아요. 기부금은 이렇게 있는 사람도 받고 얘도 받고. 그다음에 자녀세액공제 여기 없지. 다 같이 받아. 국민연금 여기 없죠. 다 받아.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6회에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인데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야. 그러면 지금 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요 사람하고 요 사람. 이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 그러면 뭘 찾냐면 얘만 되는 걸 찾으라니까. 얘. 그래서 일단 부녀자 없죠. 자녀 없죠. 보험료 여기 들어있죠. 보험료 안 돼. 얘만 돼. 주택 관련된 거 여기 들어있죠. 얘만 돼. 그 다음 연금 여기 없지. 기부금 세액공제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필요경비를 받아. 그러니까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부녀자, 자녀 세액공제, 연금 계좌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골라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5회 볼게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인데 종합소득이 없는 자. 지금 이 사람 똑같은 문제죠. 얘와 얘. 공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찾기 전에 얘만 받는 걸 찾아서 지우란 얘기야. 부녀자 여기 없죠. 자녀 없죠. 연금 없죠. 기부금 세액공제. 얘는 세액공제 못 받는다니까. 필요경비라니까.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라와 마를 제거시키면 나머지가 같이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가 되는 것을 찾아서 암기하기 굉장히 곤란하니까 일단 얘만 받을 수 있는 거 요거 찾아가지고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사가 얘죠. 얘만 잘 걸러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7회에 나왔던 거는 이제 처음 나온 거고 특이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다음 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배당소득만 있어요.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뭐가 있겠느냐.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여기서 우리가 들었던 거는 근로소득세액공제겠죠. 그럼 이건 당연히 근로자였겠지.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은 배당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기장세액과 재해손실이 뭔지를 한번 해설을 보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따라서 기장을 하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빼주겠다. 즉 간편장부라는 얘기는 규모가 영세해가지고 그냥 간편장부를 이렇게 해서 복식부기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간편장부를 하거나 복식부기를 해서 내면 기장세액공제라는 걸 해주겠다 뜻이고, 그 다음에 배당세액공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조정대상 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빼준다 이런 얘기인데 말이 어렵죠. 뭐 우리가 자세한 걸 배우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당소득이 이중과세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식회사가 돈을 벌어가지고 소득이 생겼죠. 그럼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가지고 투자자한테 배당을 주는 거잖아. 근데 이미 과세된 소득인데 한번 과세됐죠. 법인세가. 이걸 또 이 사람한테 나눠주는데 이 사람이 또 배당소득으로 또 과세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이중과세가 된다고 보고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빼주는 게 배당세액공제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날려먹었을 때 상당한 자산이 상실돼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증할 때 재해손실세액공제라는 걸 받습니다. 사업자가.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당연히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받겠죠.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